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6%로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오늘도 역시 마이너스 2.20%큰 하락을 보이면서 61선까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1차 지지선으로 생각했던 구간인데 좀 깨면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선인 121선을 요때랑 뭐 요때처럼 뭐 딱 정확히 지지하지 않고 살짝 깨놓고 이제 또다시 이제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됐고요. 공매도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죠.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선반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오늘 SK IT 청약 증거금으로 갔던 이제 증시 자금들이 다시 조금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뭐 이 부분이 아주 크게 그렇게 시장에 작용할까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제 생각이랑은 좀 다르게 시장이 좀 흘러갔고요.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을 주도했던 거는 이 상승마디에서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아주 큰 좀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나 뭐 진단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뭐 백신 치료제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은 거의 다 오늘 상당히 큰 조정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이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가 진짜로 이 대세 상승기의 끝이 될지 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저 우리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하루 그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비중 조절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하면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는 이때부터 조금 이제 되어졌어야 됩니다. 요날 추세가 요렇게 이제 가다가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꺾이느냐의 길목이었고, 여기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 조금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일단 드렸었고, 근데 이제 종가상 1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꺾일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이때부터 비중을 이제 현금 비중을 저희 리딩방도 계속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지금은 뭐 이제 35%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놨고 이 내가 보유한 현금 비중을 언제 쓸지가 참 중요하고요. 요거를 언제 쓰느냐가 결국에는 이번 이 하락장에서 잘 추매해가지고 뭐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결정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1000포인트를 이날 어찌됐건 깨버렸잖아요. 이날 종가상 21선도 이탈하고 1000포인트는 살짝 깨놨고 이 기준선을 어떤 뭐 중요한 지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99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그때는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상당 부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방송 통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음봉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5일 동안의 음봉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반등들도 나올 때는 크게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주식 비중을 풀로 100% 가지고 계시거나 뭐 이 상황에서도 100% 가지고 계셨는데 이 하락을 맞았다면 지금 상당히 좀 힘드실 거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현금이 있긴 했는데 좀 너무 섣부르고 성급하게 1000포인트나 이런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이제 추매용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어 지금 또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죠.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이런 하락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바닥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이 큰 하락폭 안에서 최대한 바닥을 잡기 위해서 제가 그나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 이거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매매 템포로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거거든요.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1분봉 보면서 뭐 이런 것들도 다 바닥으로 보고 수익을 내실 거고,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뭐 3분봉이나 5분봉이나 뭐 10분봉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3분봉 정도를 보고 있고, 어, 예전에 방송에서 몇 번 다뤄드렸던 적은 있는데, 이걸 일봉이나 분봉상의 어떤, 이런 반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점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때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뭐 보통 뭐 쌍바닥 같은 것들 보고 막 들어가려고도 많이 하시고, 쌍바닥까지도 안 보고 그냥 뭐 횡보 조금 나오면은 바닥인가 싶어서 좀 너무 섣부르게 매매도 많이 이제 추가 매수도 많이 하시고, 반등이 좀 크게 나오면은 바닥이다 싶어서 또 추가 매수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하락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고가권에서 추세가 한번 꺾이면 생각보다 이 꺾인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데 많은 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하락에서도 저점 잡은 것 같다 싶어서 들어가면은 또 저점 깨고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여기서도 반대 좀 이제 나오니까 섣불리 접근했을 수도 있지만 저점 깨고 떨어졌고, 여기서 또 반등이 이때는 또 꽤 크게 나와서 야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았나 싶지만 어느새 저점 깨고 또 떨어지죠. 그래서 어, 어, 그나마 조금 이 잠깐 나오는 반등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바닥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추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분봉상 121선, 120분봉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맞고 떨어지나요? 맞고 떨어지고 살짝 돌파했지만 결국엔 또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죠. 돌파한 척 했는데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 121선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얘가 또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하고, 또 이럴 때 돌파할 때 사지 마시고요. 121선이 완전히 옆으로 횡보각을 이룰 만큼 추세가 높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 때까지 좀 최대한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다가 돌파하고 또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요런 구간들에서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다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추세를 돌리려고 지수가 시도를 할 때, 그때 내가 가진 현금 비중을 조금 써서 이제 바닥 이제 잡기 위한 어떤 추매를 한번 하고, 당연히 이제 바닥이 잡히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뭐 본절이나 리스크 관리 혹은 뭐 어떤 종목들은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제 성급하게 나오는 반등들 보면서 추매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본인만의 어떤 뭐 기술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뚫었으면 최소한 요렇게는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흐름.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이렇게 뚫었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런 과정을. 그래야 121선 이렇게 이제 누울 거고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물론 잠깐은 나오는 그 반등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바닥을 잡지 못할 것에 대한 좀 걱정거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하게 추매하는 게 훨씬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1선은 깼고, 121선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요날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61선이나 121선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 그냥 이렇게만 봐도요, 얘가 다시 가려고 해도 여기서 이런 정도 조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여요. 이렇게 파동으로만 봐도. 오히려 이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가는 게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뭐 조정받고 가는 거면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혹시라도 뭐 생각하기는 싫지만 좀 과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 121선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요때나 요때처럼. 그때 좀 남은 현금 비중을 사용을 해서 반등이 나오면 또 이렇게 갈 거 생각하고 너무 홀딩하지 마시고요. 일단 최대한 이번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한 반등 때 빠져 일단 나오고 나서 다시 새롭게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채워 넣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시장이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가 하락한 걸 떠나서 시장이 너무 지수도 안 좋지만은 테마적으로도 재미가 정말 없었습니다. 뭐 강한 테마도 없었고 매매할 만한 종목들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시황 얘기를 좀 오래 했고 나 오늘은 좀 가장 낙폭이 컸던 섹트는 반대로 최근에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섹터라고 봐야 됩니다.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낙폭이 상당했고요. 진단키트주들은 뭐 이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최소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의 이 하락을 맞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급등하던 종목이 거래정지 나오고 뭐 짧으면 하루 이틀, 정말 길어봐야 뭐 3일 혹은 그 일주일 넘기지 않고 고점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휴마시스는 거래정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자가키트가 판매가 되는 5월 3일이라는 이벤트 재료의 소멸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많이 무리였다. 워낙 고점이기도 했고 이벤트 소멸이기도 했고요. 여지없이 거래정지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고점이 만들어졌죠. 방송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진단키트 최근에 가장 강했던 테마와 섹터인 진단키트랑 지금 철강 섹터가 있는데 진단키트는 고점 나온 것 같고 철강도 곧 고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뭐 시장 탓도 있지만 어찌됐건 철강주들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고점 인식을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약간 어떤 그 파동의 개념보다는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그냥 좀 과대 낙폭을 이용해서 반등을 먹고 나온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를 요 정도 가격이 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한 21선 부근에서 뭐 먹을 구간은 아마 줄 거예요. 10% 이상의 반등은 아마도 기술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좀 높게 잡는 분, 좀 뭐 낮게 잡는 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폭은 좀 차이가 생기겠죠. 아마 요 정도 타점을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오늘 단기 과열 들어갔다가 좀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 엑섹스바이오인데 지금 시간에서 한 4% 하락하면서 34,600원.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황이 안 좋지만 않으면 이 1일차의 저점 구간이 상당히 매력적인 한번 타점이긴 한데 지금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고려를 하면 요 타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요 타점까지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만원 부근대 여기도 뭐 한 기준선 아까 휴마시스가 21선이었다면 얘는 11선 정도가 되겠죠. 아마 이 정도 타점까지 떨어지면 얘는 상승폭이 휴마시스보다는 좀 작으니까 뭐 아까 휴마시스가 10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본다면 얘는 한 10% 금방 5에서 10% 정도 반등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을 때는 제가 파동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얘가 지금 1차 파동인데 2차 파동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근데 이제 장이 좋을 때 얘기죠. 장이 좋을 때. 근데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파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차 나오고 2차 파동까지 가려고 했던 애지만 얘네들도 장이 안 좋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 놓으시고 가대 낙폭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리로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짧게 자르고 반등 나오면은 그래도 좀 몇 프로씩 먹고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엑세스바이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엑세스바이오의 대주주여서 최대주주여서 팡젠사이언스도 같이 좀 올랐었는데 뭐 엑세스바이오를 공략을 하시면 되지 굳이 이등주인 팜젠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거의 다 근데 이제 비슷한 자리들입니다. 기준선 혹은 뭐 11선 아니면 21선 근처에서 뭐 어떤 기술적 반등. 근데 지금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뭐 또 확진자 수도 조금 뭐 이제 줄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장 상황까지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이 공매도에 상당히 어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뭐 이제 공매도 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은 반면에 이제 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바이오 섹터 위주로 좀 공매도 영향을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애들은 아무튼 요런 자리들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진매트릭스는 키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엔디퍼스는 자가 키트가 유럽 인증을 받았죠. 엑세스바이오는 영업이익이 160% 나와가지고 올랐죠. 거기다가 수젠텍 같은 경우는 자각 진단 키트가 독일 승인을 받았죠. 어찌됐건 재료를 좀 가지고 키트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던 애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왜냐면 키트 재료도 어찌됐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적이랑 연관성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가능하다 싶은데 진매트릭스는 키트 재료로 올라온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투자한 백신 개발에서 백시텍 상장 이제 미국 상장 이슈로 올라왔다가 백시텍이 4월 30일 날 상장을 하게 되면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거든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매트릭스는 뭐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등을 노리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뭐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요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공략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마 뭐 이제 61선이나 여기 이제 바닥이었던 구간까지 결국은 좀 쫄쫄이 형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 반등도 그렇게 막 크게 어디서 뭐 잡는다고 해도요 막 엄청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은 뭐 그런 종목이고 거기다가 오늘 뭐 백신 관련주들도 아무튼 뭐 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으니까요. 백신 관련주들은 이제 모더나 호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랐던 AB 프로바이오 빼고는 거의 다 하락을 했죠. 얘는 뭐 이날부터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희 리딩방도 뭐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대놓고 재료가 있는 애였기 때문에 공략해볼만 했고 방송에서 제가 두세 차례 언급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WHO 모더나 긴급 승인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급 승인 이제 신청을 해놓고 이때 이날이었던가요?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긴급 승인 안 날 리가 없어요. 무조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제 방송 보시고 공략을 해보셨다면 오늘 한 16.5% 가까이 올랐으니까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모더나 이제 한국 지사에 뭐 직원도 채용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바이오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게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리딩반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익절하고 나오고요. 여기서 사가지고 꽤 큰 수익을 오늘 이제 올려놨죠. 장도 안 좋았는데 정말 매도도 기가 막히게 절반 시가의 절반 여기 이제 121선 맞을 때 절반 익절을 해가지고 뭐 한 14% 정도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 정말 담비 같은 수익이었고요. 근데 모더나 관련주를 제외하면 뭐 엔투텍도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뭐 화이자 우리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들은 제가 요날이었던가요? 말씀드렸어요. 딱히 앞으로 기대할 만한 재료가 없다, 화이자는. 뭐 여기서 뭐 화이자를 우리 정부에서 추가 계약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그나마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실제 접종 계획 발표를 하게 됐는데, 뭐 거기서 뭐 화이자 언급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뭐 그것도 근데 별로 딱히, 아무튼 그렇게 매력적이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더나만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뭐 차트도 좀 이제 무너지면서 깨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바이오가 대장이었는데 좀 무너지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홀딩하고 있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 모더나처럼 명확히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줘야 홀딩을 해보고, 그 재료가 이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제 시장 수급을 이용해서 익절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화이자 쪽은 약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뭐 녹십자도 이제 주말 동안에 혈장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말 동안이가 아니라 금요일 날 이제 장 끝나고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장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재료 자체가 그렇게 막, 센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나온 재료가 한참 바이오 섹터가 핫할 때 이때 나와줬으면 뭐 한 15%뭐 20%짜리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이오도 죽는 상황에다가 시장 상황도 안 좋은 오늘 같은 날에서는 혹시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오전에 반짝 오를 때 무조건 탈출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건 재료건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 시장이 바이오에 핫할 때 장도 좋고 그럴 때는 별거 아닌 뉴스로도 15% 20%씩 막 급등하고 상한가도 가고 그러지만, 시장 수급이 바이오에 안 좋고 투심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꼬작 뭐 5% 상승하고 죽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되겠죠. 아무튼 뭐 바이오 쪽은 당분간은요 조금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갑자기 다시 뭐 백신이 무력화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막 뭐 또다시 4차 유행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 위주로 바이오 섹터가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건 인도 뭐 터키 이쪽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미국이 어 지금 뭐 마스크 벗고 뭐 영국은 클럽을 열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시장에 크게 재료로서 작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막 1000명 돌파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런다면 모를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됐건 본격적으로 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하반기에는 기대가 되니까, 거기다가 7월까지 확진자가 1000명 밑을 유지하면은 지금 사인 금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풀려고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요. 어찌됐건 코로나가 힘을 못 쓰면 바이오주들도 같이 힘을 좀 못 쓰기 때문에 좀 전망이 아주 그렇게 좀 좋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 쪽은. 그러면서 이제 연결지어져서 한 가지 우려운 부분이 그런 거죠.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쓴다. 그건 이꼬르 시장이 강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IT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 바이오를 제외한 이쪽 섹터들이 강하게 뭐 시장을 이끌어 가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는 또 녹록치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간 좋은 좀 시절을 보내온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예상은 했지만 2021년은 2020년이랑은 완전히 다른
단순히 이제 지수 플레이만 놓고 생각하기 힘든 이 시장 안에서의 흐름들도 2020년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이 이렇게 힘들었던 게 정상이고요.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잠깐 좋았던 거죠. 시장이 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때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에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 원래 장난이도가 이 정도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다음에 오늘 그나마 좀 뭐 강했던 것은 뭐 화물대란, 물류대란 관련주들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KCTC가 오늘 상한가 한 2일차째인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근데 장이 좋으면 뭐 전고점 넘기려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장도 안 좋고 재료 자체도 약간 이제 이미 뭐 해운 조선 쪽을 한번 돌고 나서 굉장히 새롭게 형성되는 신테마의 느낌은 아니라서 적당히 좀 그냥 오르다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볼 거라고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어떤 그날 강력한 테마나 종목이 하나 나오면 워낙 매매할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별관인 뉴스, 별관인 테마인데도 평소보다 훨씬 더 상승이 좀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영국발 변이 항바이러스에서 뭐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워낙 장중에 오늘 뭐 매매할 종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 정도 상승할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6%, 그러니까 뭐 돌파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종목이 없으니까 지르면서 좀 더 상승이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 16% 상승 나왔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좀 죽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장에서 워낙 매매할 테마나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딱 하나 괜찮은 게 튀어나오면 그쪽으로 수급이 쫙 몰리면서 좀 이렇게 원래 생각하던 그 재료의 크기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강했던 진단키트랑 철강 쪽 이제 주도 테마 역할을 했잖아요. 최근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요쪽이 죽고 어찌됐건 주도 테마는 다시 생길 겁니다. 시장에서 테마가 없는 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건 시장의 돈은 어딘가 갈 데를 찾을 거고요.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뭔가 좀 테마나 섹터가 수급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서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또 그때 그 마디에, 반등 마디에서의 테마나 섹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화물, 물류 대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KCTC, 뭐 동방, 한솔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좀 강했고요. KCTC는 뭐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재료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재료가 뭔가 악재가 나올 게 있을까, 뭐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항상 고민하시면서 테마를 선택했을 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화물 물류대라는 뭐 갑자기 내일 모레 이 재료가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STX 그룹주들이 오늘 이제 중공업이 대장이면서 거의 뭐 이날 요 이틀 오른 거를 상한가나 갔다라고 쳐도 되니까 거의 지금 3연상 나왔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한 2연상까지는 매매를 저도 해볼까 싶은데, 야, 3연상까지 가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비중을 좀 줄여서 막 이렇게 쫓아가는 추격 매매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조정이 좀 크게
뭐 이런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커서 조정 나올 때도 시원시원하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조정 나올 때 눌림을 내가 잡더라도 조금 그 폭을 분할 매수하는 폭을 한 10% 이상씩 넓게 잡고 비중도 너무 실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소액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진단 키트가 저번 주 한 금요일 정도부터 고점이 슬슬 이제 나왔죠. 근데 진단 키트가 조금 더 먼저 달렸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도 저 같으면 뭐 이번 주 뭐 한 수요일 전으로 좀 비중 많이 줄이고 한 금요일 정도 되면은 그 이후로는 좀 매매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갑자기 또 뭐 반전되면서 굉장히 강하면 모를까 이 분위기를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근데 뭐 NI 스틸도 그렇고 포스코 강판도 그렇고 진단 키트에 비하면 뭐 시세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뭐 많이 이제 단기간에 난 거는 아닌데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어떤 테마가 형성됐다가 어떤 단기 고점을 만드는 그 사이클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다 보니까 이제 진다키트는 완전히 이제 죽었고요. 가장 이제 주도 섹터였다 보니까 오늘 시장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면서 다시 시간에서도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뭐 요렇게 그냥 뭐 끝내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뭐 아무튼 어떻게 반성해서 말씀드린 대로 NI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과에 풀리고 나서 슈팅이 한번 쫙 나와주고 뭐 이렇게 좀 버티다가 이번 주쯤 해가지고 좀 마무리된 그림으로 저는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